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선 모든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인정된 국선 변호인 제도와 2004년 도입된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사회정의 실현과 함께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 당사자들에게 그 취지가 과연 잘 전달되고 있을까요?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도 사건을 맡긴 국민들에게도 고쳐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석대성 기자가 국내 국선 변호사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땐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민은 구속됐을 때, 미성년자일 때, 노약자일 때 외에도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재판부 배당 이후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별다른 재산 없이 빚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당시 취재진을 향해 빚만 7천만 원이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유 전 본부장은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 도움에 의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어떻든 이렇게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국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진 갈수록 의문입니다. 지난해 국선 변호사 1명이 맡은 사건은 평균 64건,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선 변호인 수는 10년 전에 비해 300명 넘게 줄었는데 2012년 국선 변호사 1명이 맡았던 사건이 평균 4건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법정 다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전국 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공판은 총 127만 건, 이 가운데 57만 건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법률 시장 문턱이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원의 태도에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낸 한 배달업 종사자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2심 재판부는 빈곤 등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선 변호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배달원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 압류 중인 게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2심 재판부 판단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초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면 그나마의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지만 일선 법원의 관심도는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무부의 관리 부재와 현실성 없는 보수 체계가 꼽힙니다. 사건 한 건 신급당 국선 변호인이 받는 보수는 평균 40만 원. 최저임금은 지난 5년 동안 40% 이상 증가했지만 국선 변호인 보수는 10년 가까이 동결입니다. 이 안에는 피고인 구치소 접견과 재판 1회 출석 변론, 기록 500종 이상 복사 검토, 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그 가족과의 상담 등 업무가 의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아가 법원마다 보수 지급 시기도 다르고 보수 지급을 알릴 때 사건 번호 표시 여부도 제각각이라 어떤 사건에 대한 보수 지급인지도 헷갈린다는 게 국선 변호사업계 호소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국선 변호사 선정이나 사건 배당, 판결 선고 후 평가에 관여해 항의하기도 어려운 실정.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도전한 3명의 변호사에게도 국선 변호인 보수 현실화와 확대는 공통된 공약입니다. 사건을 돈벌이로만 보는 변호사, 변호사를 불신하는 국민, 국민 존중은 없고 기계적으로 재판만 하는 법원, 사법시장 악순환 3대 지적이 내년엔 개선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